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은 다소 좀 조정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무리 있는 그런 어떤 부담스러운 조정은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거래를 줄이면서 잠시 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뭐 다음 주에도 휴장이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좀 휴장이 있고 뭐 이제 앞으로 좀 휴장이 좀 몇 개 있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크게 변동성이 나오기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을 하는 그런 구도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제 미국장이라든지 아시아 증시 조정받는 거에 비해서는 한국 증시는 그나마 또 잘 방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저가 매수세에 어떤 대기가 상당히 있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또 바이오 주요 종목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고요. 뭐 그 아랫단에 이제 약간 좀 중형주 단의 조정들이 좀 있어서 지수 조정을 좀 받았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잠시 쉬었다 이렇게 좀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유플라이마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FDA 승인이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퍼스트 무버가 이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우호적인 어떤 조건들, 또 이제 PBM사들이 이제 선호하고 또 이제 보험사들이 선호하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셀트리온의 이제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직판 활동들, 영업 활동들을 통해 퀀텀 점프의 실적의 퀀텀 점프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올해 하반기 또 내년으로 이어지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이제 모멘텀은 한국 증시 내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축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계속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의 이 가격을 앞으로 좀 보기 쉽진 않다는 얘기를 드렸던 그런 어떤 의견을 조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해보죠. 코스피 지수는요,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문데요. 등락률이 제로입니다. 등락률 제로, 이거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0.1포인트 하락에서 뭐 그냥 보합입니다. 7.7조 거래대금 터졌고 하락 종목수가 조금 많았지만 비등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0.4% 빠졌고 거래대금도 급감했죠. 8.2조. 그래서 양측 모두 거래대금은 줄인 채 그냥 쉬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2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약세의 어떤 조정 느낌을 받았다. 수급 구도는 큰 변동은 없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900억대 순매수, 기관은 1800억대 순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각각 1400억, 700억대 순매도했습니다. 선물 쪽도 정말 오늘은 보합인 게 선물도 외국인은 40계약을 순매수, 그러니까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고객 예수금하고 신용융자 잔고도 뭐 큰 변동 없이 49조,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도 18조 4천억 수준이었고요. 오늘 어제 미국장은요, 뭐 나스닥하고 S&P가 1% 초반대 조정을 받았고 다우는 0.6% 조정받았습니다. 니케이 증시가 0.8% 빠지면서 최근에 너무 강하게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느낌이었고요. 항생지수도 1.4% 약세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만은 그냥 보합 정도, 한국 증시와 비슷한 어떤 흐름이었고요. 상해 증시는 0.9%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오늘 조정 느낌이었고 큰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이제 그냥 절제는 수준이었다. 뭐 다른 나라 증시들도 거래대금은 많이 줄였고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반등을 보인 부분에서 조금 되돌림 성격, 쉬는 성격이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요, 오늘 5일선을 지켜내면서 양봉으로 마감됐다는 게 저가 매수 대기가 상당히 있었다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플러스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LG엔솔, LG화학, 또 삼성SL 주요 이제 2차전지 시총 상위 기업들 플러스 양봉으로 돌아섰어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주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배터리사들과 이제 손잡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SK 뭐 온이라든지 LG엔솔과 또 이제 현대차가 손을 잡고 이제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만드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어떤 완성차 업체가 보다 더 이제 선점하느냐 이제 게임이 본격 이제 올해 말부터가 펼쳐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차들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의 시총 상위주들은 정말 이제 성장의 어떤 글로벌 성장 산업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보다 이제 변동성도 크겠지만 금리 같은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금리가 안정되면 사실 한국 증시가 굉장히 전 세계 증시 내에서도요 메리트가 있어요. 예, 탄력적인 상승에 있어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보시면 시총 상위에 은행 뭐 업종이라든지 뭐 부동산 업종이라든지 보험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술 같은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 증시 시총 상위주를 보시면 이거 다 성장 산업이에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전기차, 그리고 플랫폼. 전 세계에서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국가가 미국하고요, 중국하고요, 러시아하고 한국 요 4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이런 완전 성장 산업으로 뒤덮여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글로벌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보다 더 상승하는 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작년 뭐 이제 중반까지는 이제 미국장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강조를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홍콩 증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뭐 차이나 모바일부터 해가지고 뭐 건설은행, HSBC 뭐 이런 은행이잖아요. 뭐 AIA 그룹 이거 뭐 보험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보면 상해 증시도 마찬가지요. 상해 증시도 보시면 시총 1위가 귀주 모태주입니다. 술이죠. 예. 그리고 은행, 또 석유, 은행, 보험, 은행, 석유, 전력회사, 보험, 에너지, 텔레콤, 은행, 그렇죠? 예. 해천미업 이런 것들 식음료로 알고 있는데요. 면세점이라든지.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보시면 뭐 상해 증시도 딱 나오잖아요. 예. 뭐 주요 이제 성장하는 어떤 업종, 그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중국 상해 증시의 흐름은 내수 업종입니다. 내수 업종.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 산업이 시총 상위에 쭉 포진돼 있고, 사실상 한국 증시와 나스닥 증시의 이제 그 뭐랄까 동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슷한 업종이 지금 시총 상위에 포진돼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나스닥보다는 당연히 이제 한국 증시가 신흥국으로서 또 이제 외부 변수라든지 또 시클리컬한 부분이라든지 또 외국인의 수급에 상당히 이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하고, 먼저 하락하면서 더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더 빠르게 이제 저점을 찍고 그랬죠. 예, 실제로. 그리고 상승률도 더 강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게 이렇게 좀 이해가 되어지실 거라 봅니다. 미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 조금 조정받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4%, 2%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었고, 카카오뱅크도 똑같이 2.8%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게임주들 뭐 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조정을 받은 거죠. 하이브라든지 다 플랫폼 이런 쪽이니까. 코스닥 넘어가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이지만 나머지는 쫙 다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메디톡스라든지 뭐 ST팜, 클래시스 같은 또 바이오 종목들은 또 좋은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었으니까요. 조정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증시는 보시면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작았어요. 예, 완전히 그냥 도지 형태로 5일선 위에서 조정하는 흐름이었고,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날은 좀 가만히 있거나요.
아니면 이제 봐오던 종목이 좀 조정받으면 그런 것들 조금 더 이제 담는 그런 어떤 장세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슈는 뭐 셀트론이 이제 이슈가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셀트론의 어떤 주가 흐름도 최근에 굉장히 강했는데 시장 대비해서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FDA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일단은 뭐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할 거라 봅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떤 직판 램시마 SC까지 이제 올해 말 또 출격 예정,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셀트론 헬스케어의 어떤 그 수익성이라든지 포텐셜을 굉장히 크게 만들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3, 4합병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돼야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내용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은 이제 셀트론 제약의 모멘텀 발현으로 아마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가 반응은 크진 않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하고 있었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공시가 이제 나온 게 유플라이마 이제 미국 식품의약품 최종 판매 허가 획득했다. 그래서 적응증, 류마티스 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들어간 거죠. 건성성 관절염, 강직성 관절염 다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데이터도 여러 가지 어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메리트를 상당히 가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보도자료입니다. 셀트론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고 24조, 미국 시장에 이제 24조 규모 아달리무맙 최대 시장인 미국 공약을 시동한다. 7월부터 시장 판매가 가능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파트너사 따로 없죠. 또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간의 상호 교환성 글로벌 3상 입상도 이제 순항 중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가장 이제 사보험사 등재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요건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유플라이마는 뭐 아시겠지만 고농도입니다.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만큼 이제 통증이라든지 그 시간 절약되고 이제 통증 유발할 수 있는 또 이제 시트르산염, 이제 구연산염을 제거한 게 또 특징적인 어떤 강점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강점들을 더 갖고 있는 게 선호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조건이라면 뭐 가격까지 예를 들면 같은 가격인 또 아니고 더 싸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선택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아달리무맙은 미국을 중심으로 고농도 제형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서 고농도 제형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판매된 아달리무맙의 85%는 고농도 제형이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젠의 출시 품목 이제 그 제품이 저농도라는 측면에서 안 팔리는 겁니다. 이 휴미라는 연간 지금 27조 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팔렸고 미국에서만 24조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출시되는 게 가장 핵심이고 지금 유럽에서도 이제 잘 되고 있지만 미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셀트론은 유플라임의 글로벌 공급을 담당하는 셀트론 헬스케어를 통해서 미국 내 시장 점유율 조기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유플라임의 추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차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국과 유럽의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IND를 승인받고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품목 허가를 통해서 유플라이마가 아달리무맙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고농도 제형 바이오시밀러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셀트론 헬스케어와 협의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7월부터 점유율이 어떻게 올라올지. 사실 암제는 좀 나가리 된 편이고요. 그렇다면 셀트론이 거기서 선도적인 어떤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7월 다가올수록 기대감으로 작용할 텐데요. 거기에 이제 바이오 업종 전체 전반이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로 센티가 개선된다면 그 상승에 대한 폭이 더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M&A가 또 그냥 뭐랄까요? 안 하는 게 아니죠. 셀트론이 또 M&A 하려고 자금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자사주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사주가 아마 수익률이 꽤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인수합병 추진을 아마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모멘텀까지도 하반기 내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오늘 특징점은 좀 없어요, 사실. 뭐 삼성중공업, 한국, 이제 조선해양, 뭐 조선주가 이제 수급 상위에 좀 있는 편이고, HSD 엔진이라든지, 오랜만에 좀 보는 그런, 이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셀트론도 이제 동시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조금 묵직한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우하이텍, 2차전지 이제 부품주, 또 진시스템, 파마시스, 뭐 바이오 기업들도 좀 있는 편이고요. 성광밴드, 태광 같은 또 중우장대한 또 이제 피팅 업체 이런 것들도 껴 있네요. 뷰노라든지 AI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런 기업들이 개별주 성격으로 오늘은 좀 시장이 좀 돌아갔기 때문에 큰 특징점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장세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큰 변화보다는 오늘은 그냥 좀 쉬는 그런 국면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셀트론 이슈가 가장 중요했고 또 이제 예상대로 이제 나왔고요. 그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셀트론 그룹주 또 바이오 전반에 이제 훈풍이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출격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이제 쌍두마차 바이오 이제 선두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최대 격정과 최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한 또 업종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마감 지으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내일하고 이제 모레 또 이제 어떤 업종이 또 치고 나오고, 왜냐면 오늘은 뭐 대부분의 종목이 도티 형태로 거래 급감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제 쉬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분위기였고, 그 방향을 이제 어떤 업종이 먼저 빠르게 치면서 달리느냐,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계적인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주요 성장 업종들 중에서 뭐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것 같고, 또 뭐 LG엔솔 같은 종목이 만약에 이제 신고가를 딱 내버리면 2차 전지에 수급이 더 붙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